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석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일반 현황과 2쪽부터 4쪽까지 부서 성과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5쪽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도입 타당성 조사 영역입니다. GTS 안성 연장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 18일 본 용역을 착수하였고 4월 29일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5월 10일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광역 급행철도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11월 중 본 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 향상 및 철도 중심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아양동 공영주차장 외 3개소에 총 사업비 83억 7천만 원으로 170면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7쪽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먼저 7쪽 안성맞춤 공영마을버스 도입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노선을 적극 확대하여 시민에게 불편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내권의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과 연계한 3개 노선과 학교, 공단을 연계한 2개 노선, 공도권역의 공공기관과 연계한 1개 노선으로 총 6개 노선의 차량 17대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조례 미상정으로 추진이 지난하여 지난 8월 7일 조례안을 철회하고 경기도에 2025년도 공공관리제 시내 순환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전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과 저소득층 무상교통 시행 이후 2-2단계인 아동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이 미상정되어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추진이 지난하여 지난 8월 7일 개정 조례안을 철회하고 지원 내용 및 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무상교통 사업을 국가 정책에 맞춰 통합 일원화되게 추진하여 안성시 무상교통 정책의 연속성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며 전 시민 무상교통을 위해 K패스와 경기패스를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2022년도 6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 후 금년 6월 30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8월 9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 고시로 신규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현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최종 검토 중이고 추후 내부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4개 지자체의 행정협의체와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력 및 협조체계 유지로 조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 안성 부발 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2천만 원으로 서운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3개소와 소동산 경로당 등 노인 보호구역 11개소에 대해 개선 사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행안전지수 향상 및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8,600만 원으로 관내 버스 승강장, 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신규 설치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7월 운행 대상 마을 4개를 추가 지정하여 12개 명과 동해 83개 마을을 운영 중이며 금년 10월 행복택시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대상 마을과 운영 방식을 조정하여 2025년부터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21대, 대체수단 8대, 임차택시 3대로 등록된 1,839명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금년 6월 28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공도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이전하였으며 7월 대체수단 8대를 구입하였고 11월에 특별교통수단 2대 및 임차택시 2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편리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예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예방을 위해 총 165대의 고정형 CCTV와 이동형 차량 단속 CCTV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 실적은 금년 8월 말 기준 21,344건에 8억 9,431만 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7,212건에 6억 5,727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조정하고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48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 확대 사업입니다. 먼저 18쪽 수요응답형 똑버스 확대 추진입니다. 2023년 10월 동북권과 서북권에 똑버스 운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 5월 28일부터 남부와 북부권에도 운행을 확대 추진하여 총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똑버스 이용자 수는 동북권과 서북권은 6만 1,962명이며 남북권과 북부권은 5,119명이 똑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똑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읍면 노인회 및 시니어 클럽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이용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쪽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 신설 및 공공버스 전환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수원 등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 노선은 공공버스로 전환을 완료하였고 2천 노선은 공공버스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운행 계획으로는 금년 8월 28일 안양 직행 좌석형 노선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가 완료되었으며 2025년 상반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희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 수도권 내륙선 이 사전 타당성 조사가 저희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전. 통과는 아니고요. 그 통과라는 개념이 없고 그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6월 30일. 어떻게 나왔어요? 그 저희한테 공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네. 근데 진천군에서는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을 이제 뒤로는 들었는데 뭐 그 부분이 저희한테 공개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 자리에서는 뭐 그 자료를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저희가 필요성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도권 내륙선이 저희 화성 동탄을 시작으로 안성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이제 가는 노선인데 근데 지금 중부권역을 관통하는 철도가 없습니다. 물론 안성에는 철도 자체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안성이나 특히 이제 진천은
뭐 이 수도권 내륙선 말고 이제 중부 내륙선이 지금 확정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제 철도가 없는 지역인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수도권과 내륙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타당성 조사에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죠. 모든 사업 마찬가지로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혹시 아는 내용 있으세요? 이제 모든 타당성 조사의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하고 이제 경제성 문제인데 지금 수도권 이제 동탄하고 안성까지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안성부터 진천을 거쳐서 청도공항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경제성보다는 이제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안성뿐이 아니고 진천 이쪽으로 수도권 그러니까 그 내륙을 통과하는 교통수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좀 많이 좀 비중을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재부 예타가 실시가 되면 이 평균적으로 1년 정도는 소요가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거는 평균적인 상황이고 지금 아까 그 평택 부발선 같은 경우 지금 21년에 예타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결론이 안 난 상태예요. 예, 그거는 BC가 너무 안 나와서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능성은 사실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평택 부발선이 지금 현재. 왜냐면은 BC가 지금 0.7도 안 나온다는데 이거 저희가 뭐 지금 단기간에 BC를 늘릴 만한 요소도 사실 안 보이고 일단은 수도권 내륙선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수도권 내륙선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수도권 내륙선에 경강선까지 지금 그 용인하고 광주에서 연결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천에는 이제 중부 내륙선뿐이 아니고 좀 청주 공항을 봤을 때는 그 대전에서 청주 공항까지 연결되는 그 민자 사업이 지금 추진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경제성 부분에서도 좀 플러스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대도시권 광역 교통 시행 계획 변경이 고시되면서 이 저희가 한 발 더 다가간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내륙선이 이 준공 기간이 목표였던 게 처음에 애초에 목표였던 게 저희가 2029년에서 2030년 정도였던 건데 이 사실상 이 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모르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맞추려면 어쨌든 예타가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실이랑 이 국회의원실에서도 이번에 뭐 국정감사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국토부 장관의 반응을 이끌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를 봤는데 이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4개 시군에서 이거는 같이 조금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긴밀히 조금 소통을 해주셔서 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재부 예타가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 평택 부발선도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지금 3년이죠. 3년 동안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발표를 못 하는 건데 어쨌든 12월 중으로는 할 거라고 지금 저는 들었어요. 어쨌든 결과가 BC가 뭐 0.78이 넘든 안 넘든 12월을 넘기진 않을 거라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저는 들었는데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손 놓고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제 평택 부발선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철도이다 보니까 뭐 시군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 국비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예타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이제 손이 떠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알 수 있는 거는 국토부를 통해서 계속 이제 진행 사항이나 추진 경과를 좀 묻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어떠한 부분도 지금 오픈을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뭐 말씀 주셨지만 100%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긴 합니다. 이게 뭐 사실 수치로 보면은 수도권은 이제 0.7에서 0.8은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거고, 이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0.5에서 0.6을 기준으로 봤는데, 저희는 뭐 수도권으로 또 편입은 또 돼 있어서 수도권 수치로 또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2월 달까지 뭐 BC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최대한 많이 해서, 이게 어쨌든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2번씩이나 된 사업인데, 이번에 또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번 연속 반영이 된다는 게, 이게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데 국가 철도망 계획에만 포함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 국회의원실에서도 그렇고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 다시. 근데 3차, 4차, 5차 반영이 된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답답해요, 참. 근데 그 부분에서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3차, 4차에 반영이 됐다는 그 얘기는 이게 뭐 경제성은 안 나오지만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지금 4차까지 반영이 돼 있는데 그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5차에 또 그냥 이거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뭐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뭐 행정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정무적이나 정치력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잘 하시겠지만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셔서 이 정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거는 좀 정무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지제하고 부바에서는 이제 고속화 철도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내륙은 광역철도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비 100%는 이제 고속화 철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일반 철도라고 통상 맞습니다. 일반 철도로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비가 30%인 광역철도는 그 재원마로는 보니까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략 그냥 계산했을 때. 근데 그 이 전체 사업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비 분배는 그 지역을 얼마나 통과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개 시군이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4분의 1로 나눠지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 공사비 같은 경우 뭐 일반 평지 공사하는 거하고 그 터널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그런 재원 마련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아직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네. 뭐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서 그러니까 기본 설계에 들어가면서 그게 뭐 일반 철도라 하더라도 안성시에서 얼마 내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철도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재원 마련을 뭐 시군의 특성에 맞게 뭐 연차별로 어떤 뭐 비율을 정해서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동행천사 요즘에 그 예약하거나 통화할 때 그런 예약 잘 됩니까? 아니면 통화할 때 통화 잘 됩니까? 아 지금 이제 그 동행천사 그 휠체어 타는 부분은 이제 작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근데 도에서 일원화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예 그냥 고정적으로 그 배정을 해놓고 다른 데를 못 쓰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 다행히 특별 교통수단 외에 대체 수단으로 저희가 8대 차량을 경기도에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함으로써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차는 들어와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이 2대 또 추가가 배정이 됐고, 임차 택시도 2대 지금 운영 계획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부터 좋아졌다니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 그런 좀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네, 저도 혹시 다른 의원님 또 질의 없으시면,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석 교통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 예, 발언석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종입니다. 연일 계속된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민찬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범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송치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건설관리과 일반 현황입니다. 4개 팀의 임기제 1명을 포함 총 18명이며 주요 담당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2024년도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2024년도 정책 방향을 편안함이 있는 농촌, 시임이 있는 하천으로 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사업 성과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9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적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재예방 및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양지천 등 4개소에 대하여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이며 2025년부터 보상 착수 및 수용 재결 완료 후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조 폐천 부지를 활용한 아리백 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도에 공사 착공하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일중면 하복리 무명 1, 2교 재갈설 공사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비법정 교량을 재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현재 시시 설계 용역은 완료되었으며 하천 비관리청 공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 사업 예산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으로 10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위험시설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4년에 위험도 평가를 완료하고 2025년도에 중기계획을 수립 완료, 시스템 구축 등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조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등 농촌 기초인프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50개소 사업 중 47개소를 준공하고 3개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도 내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스마트 재예방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수지에 비상수무 설치 및 자동 제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서, 이현, 도화동 저수지 3개소의 비상수문 설치 사업 및 남풍, 독정, 성은 1 저수지 3개소의 재해 예방 기능 보강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화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건지 소화천, 약산 소화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이며 재결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안성천 산책로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안성천 산책로 및 하천 시설물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설계 완료하였으며 인허가 완료 시 사업 예산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청미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청미천 내 노후된 하천 시설을 재정비하고 조경 시설 및 생태 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계 완료하였으며 인허가 완료 시 사업 예산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 안성천하고 저 청미천하고 그 친수공간 그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하셨잖아요, 주민 설명회. 네, 했습니다. 그 이제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착공은 추진할 내년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착공은 내년서부터 한다 이 얘기신가요? 아니면 안성천은 저희가 내년도 착공을 하고요. 네. 청미천은 그 저희 예산 확보 반영 여부를 더 보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안성천은 내년부터 일단 시작은 하겠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상반기에 시작합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아, 상반기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천 부지를 활용한 뭐 아리백 조성, 공원 조성 사업인데 이게 이 지도에 저희가 주신 위치도를 보면 옥산동이더라고. 지금 한참 공사하는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금석천 옆에 아 예. 네네 폐천부지이고요.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이제 저희 경기도 토지 소유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아리백 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위치는 옥산동 438에 3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금석천 쪽입니까 이게? 금석천 옆입니다. 아 옆이에요? 아 예, 23호선하고 맞닿는 그 중대 가는 부분입니다. 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그쪽이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네. 그쪽인데 금석천 옆입니다. 네. 중대 가는 거 주 지류는 안성천이고요. 예. 금석천은 택지 개발을 가운데로 흐르는 것이 아 그게 금석천입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거구나.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황 의원님. 금방 얘기하신 건데요. 아리백 공원 조성 사업 이게 경기도 부지여서 거기에다가 하는 건가요? 네, 그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변에 폐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공모 사업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본이 폐천 부지를 활용하자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리백 공원이 근본이 아니라. 네네, 폐천 부지를 시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보통 공원이라고 하면 이제 주택가 주변에 있어서 시민들이 수시로 도보로 올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공간은 너무 좀 외진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안성 시가지하고 매우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금석천이나 안성천을 활용해서 산책로를 활용해서 이용하시는 시민이 대다수 많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삼동소바라는 데 뒤쪽 말씀하시는 거 맞죠? 어디요? 삼동소바 23번 국도 바로 옆이고 옆에 예. 금석천과 붙어 있는데 어쨌든 삼동소바라는 유명한 그 지금 음식점 뒤쪽 맞는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접근하는 도로 자체도 지금은 그 중앙대학로에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 자체도 원활하게 있지가 않고 여기 말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를 하는데요. 저희가 금석천이 택지개발까지 산책로가 완료가 돼 있고요. 현재 환경과에서 금석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고요. 그 금석천을 이용해서 산책로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이 확보가 됩니다. 네, 저희 그 알미산 공원에서 한 2km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알미산 공원 이쪽 동쪽으로는 주택가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아양동 아파트 단지니까 도보로 산책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공원을 돈 들여서 만들면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저는 그래서 하천 부지를 이용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이 부지가 예를 들면 뭐 그 대나무 숲길 있는데 그쪽 근방에 있으면 훨씬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나 알미산 공원 근처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부지의 이동 가능성이 없다면 어쨌든 중앙대학로에서도 접근성이 좋게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이 산책로가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성천 산책로 개선 사업 이제 44억 들여서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좀 안성천 저도 매일 다닙니다만 노후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안성천 정비한 게 몇 년 전인 건가요? 한 번에 정비가 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정비가 되다 보니까 뭐 시설도 많이 노후됐고 그다음에 산만하게 좀 정비가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노후된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뭐 좀 특성이나 개성 같은 것들도 있는 건가요? 뭐 새로운 시설을 도입은 사실상 어렵고요. 있는 시설을 새롭게 위치나 그다음에 테마를 좀 얹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설계 다 완료됐고요. 네네. 그 설계서 좀 한번.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님. 추가로 좀 그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릴게요. 그 폐천부지 관련돼서 그 계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있습니다. 제가 어딘지 못 찾아서 그러니까 예, 그 예. 자료 좀 주시고 뭐 그거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안성천은 뭐 어차피 황영영이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동일하게 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요. 어차피 운동시설도 다 이제 위치를 조정하실 겁니까? 예, 안성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운동시설이라는 게 이제 비도 맞아야 되고 눈도 맞아야 되는데 그럴 걸 가미해서 예방 차원에서 안성교나 옥산대교나 안성대교나 이 밑으로는 조정이 안 됩니까? 저희가 안성천을 구상을 하면서 교량 밑으로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교량 밑으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유수의 흐름에 지금 지장이 있다. 그래서 단면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어서 저 그늘 밑에 가급적이면 주민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입니다. 연일 의정활 등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 정치 특별위원회 박근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도로시설과 일반 현황입니다. 총 5개 팀으로 2023년 8월 31일 기준 인원은 공무집 포함 42명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4년도 도로시설과 부서 업무 성과 평가입니다. 먼저 도시공간구조에 부합하는 도로교통체계 수립을 위하여 안성시 북부도로망 확충 건의 및 하성 안성 간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 추진에 따른 안성시 통과 노선안 반영을 개진하였으며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부장공사 23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41개소 등 총 6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도로관리 유지보수 1608건,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246건, 가속방지턱 신설 및 재정비 49건,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1124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549건, 도로변 제초작업 734km를 추진하였으며 가로등 확충 및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가로등 보수 및 정비, 민원 처리 2654건, 가로등 설치 사업 246개소, 가로등 정비 사업 51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향림 동평간 도로 확부장공사입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5억 원이며 2024년 6월 27일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12월 26일에 도로구역 결정고시 예정이며 2026년에 보상 착수, 2027년에 공사 착공, 2028년 12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청미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 공사입니다. 청미천 산책로 일원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며 2024년 4월 2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통로암고 통행 알림 시스템 설치 공사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복합 통행 알림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로암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00만 원이며 2024년 4월 17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원도심 야간 조도 개선 정비 공사입니다. 중앙로 등 안성 시내 골목 내 주변 상권이 침체되어 빈 점포로 인한 야간 시인성 저하를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이며 2024년 5월 1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에서 9쪽 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산 소영간 외 1개소는 공사 완료, 삼흥 미장간 외 6개소는 공사 추진 중, 향림도로 외 2개소는 공사 발주 예정, 칠곡 진문간 외 1개소는 보상 추진 중, 송산 신흥간 외 8개소는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2024년
도로 사업 추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에서 1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승두도로 중로 2-23호선 외 3개소는 공사 완료, 가사도로 소로 2-200호선 외 7개소는 공사 추진 중, 아양대로 대로 3-1호선 외 10개소는 보상 추진 중, 반제도로 대로 3-5호선 외 6개소는 인가 추진 중, 내리도로 소로 2-2호선 외 4개소는 설계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2024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안성시 북부 도로망 하충입니다. 안성시 북부 지역 도로 개설을 통해 균형적인 도시 발전 및 교통 분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5구간 중 3구간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타당성 조사 완료 후 2025년 실시 설계 예정이고 1, 2, 3, 5구간에 대하여는 제4차 경기도 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와 협의 중으로 본 노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관리 유지 보수입니다. 노후된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및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등 6건은 추진 중이며 도로변 보수 등 정비사업 4건은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도로 침하 및 파손으로 차량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 재포장으로 안전운전 및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시도 농어촌도로 재포장 공사 등 13건 모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보도 설치 및 정비 공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안성 시가지 및 읍면 보도 정비 공사 등 2건은 추진 중이며 시가지 보도 판석 정비 사업 등 4건은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 야간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가로등 설치 공사 등 7건 모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84쪽의 사업별 관리카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황 의원님. 그 야간 초도 개선 공사가 있는데요. 요거는 기존에 있던 가로등을 수리를 하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조도가 많이 나아지나요? 지금 현재 그 가로등 조도가요. 네. 그 평균 한 20럭스 됩니다. 큰 도로나 상업 지역이. 그리고 이제 일반 골목길 같은 경우는 이제 5럭스인데 이제 그거를 한 15럭스로 해서 좀 조도를 개선해서 닳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럼 가로등 자체 있던 거를 이렇게 예. 개선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개선하는 겁니다. 그 국도변의 가로등도 저희가 해야 되나요? 네? 국도변의 가로등. 아, 국도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는 국도 및 기업체 주변 가로등 설치 공사가 있는데 18페이지에 18. 팀장님 말씀해. 말씀하십시오. 국도 및 기업체 주변 가로등 설치 공사는 동지역에 그 관할하는 데는 우리 안성시에서 하고요. 보통 거의 기업체 주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지역에 걸쳐져 있는 국도일 경우에 이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 가로등 하나 설치 비용이 한 400만 원 되나요? 400에서 500 정도 됩니다. 요즘은 이것도 전기세를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로등 이 신재생 에너지 활용한 가로등 이런 건 별로 없나요?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투자비 회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 아직은 가격대가 네, 그렇습니다. 고가이다 보니까 가로등 요금이 저희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50와트 정도 됩니다. 개당 한 3,000원 정도 납부를 하거든요. 월? 네, 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설치를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사이를 하거든요. 저희가 하이브리드 이제 가로등 설치라고 그래서요. 네.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태양광하고 이제 풍력 발전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시가 지금 설치한 게 한 31개 정도 있습니다. 31개 정도는 있는데 어쨌든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너무 여전히 가격이 많이 비싼 상황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리면 저희가 도로 개설 사업을 할 때 인도를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도가 이제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런 이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인도를 확보해서 이제 가는 추세로 있고요. 만약에 이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안 나오게 되면 이제 한쪽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그러면 이 인도 설치 여부의 기준이 뭐 따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예. 아닌 거. 실질적으로 이제 도로폭이 많은 여유가 있으면 이제 인도를 설치해서 하고요. 이제 도로폭이 안 나오는 경우는 그냥 평면 계획이다 보니까 그냥 도로 폭의 문제인 거네요. 도로폭에 문제가 있어요. 요즘 안성에서 똑버스도 있고 이런데 그 시골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도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다고 이런 민원들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그런 길 정도는 인도들을 좀 많이 개설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 어쨌든 도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토지를 수용해서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그 비법정 도로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이제 인도 설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정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를 넓게 확보를 해서 인도폭을 확보해 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법정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토지 매수하는데 문제도 있고 공사하는데도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비법정 도로에서 인도 만들어 준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속 안성이 면적이 넓은데 도로는 끊임없이 민원들이 들어와서 뚫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법정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 취락지구 같은 것들 집이 있고 또 버스 정장이 있고 이러면 최대한 인도를 좀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도로를 새로 뚫는 것보다 인도가 있는 도로가 훨씬 인간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국유지가 있다면 이제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런 걸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부서장님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데 최대한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이라도 인도를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좀 협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안전과에 이제 내리지구에 여성 안심 특구를 지원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도 개선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의 가장 가로등 전문가신 잘 좀 협조하셔갖고요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그 가로등은 26수고 골목길은 15룩수로 이제 상향하지 않습니까? 15룩수면은 골목길의 주택가에 민원이 없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도로관리 팀장 안상용입니다. 저희가 아까 원도심 가로등 조도 개선 공사는 저희가 3룩수에서 5룩수로 지정 변경을 한 거고요. 그 주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도로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15룩수에서 한 20룩수 정도로 개선을 한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 건수 보니까 하루에 3마리가 이제 로드킬로 이제 사체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좀 분포도가 혹시 지도로 좀 됐습니까? 윤곽이 잡혔습니까? 도로관리 팀장 안상용입니다. 먼저 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8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그 국립생태원에서 하는 추진하는 그 굿노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로드킬이 발생하는 거를 입력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있고 한 1년 정도를 운영해 보면 실질적으로 자료는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간단하게 로드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증가 추세에 있어요. 2022년도에 같은 경우는 한 1,623건 정도 발생됐고 2023년도에는 1,711건.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제 나중에 혹시 자료가 확보가 되고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참 도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 주고 계시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아양대로서부터 그다음에 옥산대로, 그다음에 도기대로 그쪽 한 3가지 건을 많이 민원을 주세요. 지금 그냥 쉽게 그냥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인허가는 진행이 되는데 도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로 보상도 줘야 되고 공사비 확보도 해야 되는데 좀 도로 예산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안 내는 건 아니고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별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로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은 늦춰지는 지금 겁니다. 늦춰지고 있다. 예. 이 얘기죠. 예, 예. 아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관계자분들께서 교통 여건이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뭐 자꾸만 거짓말쟁이 될 수는 없잖아요. 뭐 올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올해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또 내년에 됩니다. 근데 내년까지 또 얘기했다 또 거짓말쟁이 되면 또 얼굴을 못 볼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일단은 저희 계획은 한 2025년이면 좀 예산이 좀 여유가 풀릴 것 같아서요. 아마 2025년 하반기부터 이제 보상을 주게 되면 빠르면 한 2026년 상반기에 착수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또 늦춰지는 것 같은데 계획을 갖고 그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왜 안성시의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없어졌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다 어디다 쓴 거예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봤을 과장님 때는 보시기에 어디다 쓰신 것 같아요? 아니 예산이 어디다 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제가 이제 그 공실이 많이 발생돼서 그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좀 세수가 안 거쳐서 그렇다? 그렇지 않느나 세수가 이제 적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수가 공실이 덜 거쳐서 많아서 그렇다.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 그 그 예산을 높은 것 저기 같아요. 공공 건물에 많이 때려줘서 그렇죠. 쉽게. 사실은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사실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뭐 봤을 때는 공공 건물에 다 거기로 집중 투하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소규모 사업이라든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현재 예? 도로 사업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쪽 이게 지금 공공 건물을 짓다 보니 과다하게 짓다 보니 그 예산이 다 지금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도로 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사용될 예산을 지금 공공 건물로 다 흡수하고 그쪽으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 거지. 지금 아직까지는 아무런 세수가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앞전에 그때 황윤희 의원님이 계셨나 곳간에 돈이 남아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게 엊그저께 일이에요. 사실은 왜 안 쓰냐고 그랬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결론은 예? 재정 안정화 기금도 400억 꿀꺽 썼고 380억인가 그럼 다 썼어.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 갔어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사실 과장님 정도는 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다 쓴 것 같아요? 아 글쎄요, 저희는 저희 예산만 다뤄서 이제 그거는 과장님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뭐 사실 이 자리에서 뭐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뭐 더 잘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도로 개설 사업이 주민들의 어떠한 그 교통이라든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뤄야 된다. 한쪽에 너무 몰빵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문제가 꼭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 회의 할 때 그런 거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그 서민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안성시 임시회 제4차 업무 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